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콘텐츠를 소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 분명히 뭔가로 가득 차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비어 있는 것 같은 그 감각. 1987년 일본의 철학자 야나이하라 이사쿠는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자식을 잃었고 그럼에도 계속 살아야 했던 사람. 그가 남긴 책 인생의 수첩은 위로의 책이 아닙니다. 각성의 책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의 사유를 따라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직시하는 시간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오늘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일지 모릅니다. 2. 인생을 구성하는 6가닥의 실. 직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천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닥의 실이 서로 엮여야 합니다. 실 하나만으로는 천이 되지 않습니다. 끊어집니다. 흩어집니다. 야나이하라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고독, 상실, 행복, 우정, 평화, 그리고 자아. 이 6가지는 삶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삶 자체를 구성하는 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독은 피합니다. 상실은 빨리 잊으려 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찾습니다. 실을 하나씩 잘라내고 있습니다. 실을 잘라낸 천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무늬는커녕 형체조차 유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딘가 흐트러진 느낌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잘라낸 실이 너무 많아서일지 모릅니다. 3. 인생을 대하는 2가지 태도. 같은 폭풍우를 맞고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야나이하라는 2가지 태도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도피, 하나는 직면. 고독이 찾아오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바쁘게 지내려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벌려 합니다. 이것이 도피입니다. 문제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는다고 빗소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도피는 시간을 살 뿐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루면 미룰수록 감당해야 할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야나이하라가 말하는 직면이란 용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을 감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하는 것. 그 작은 정직함에서 영혼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4. 고독, 관계의 필수 조건. 역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야나이하라는 다르게 말합니다. 먼저 고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텅 비어있는 사람이 타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게 매달립니다.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영혼의 구걸입니다. 2개의 원이 겹쳐진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각자의 원이 완전해야 겹치는 부분도 의미가 생깁니다. 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겹침도 없습니다. 그냥 녹아 없어질 뿐입니다. 고독을 견디는 사람만이 타인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십니까? 야나이하라는 그 불안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자신의 얼굴이라고 말합니다. 5. 우정, 고독을 지키는 연대. 여러분에게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와 무엇을 나눕니까? 비슷한 취미, 같은 드라마 이야기, 공통의 지인에 대한 험담, 이런 것들로 유지되는 관계를 야나이하라는 우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외로움을 잠시 잊기 위한 협약입니다. 진짜 우정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더 나 자신이 됩니까? 아니면 나를 숨기게 됩니까? 진정한 친구는 나의 고독을 지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고독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틀렸을 때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틀렸다고 조용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약점을 이용하지 않고 함께 짊어져주는 사람. 2개의 기둥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 아치를 이루듯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무너지는 기둥 2개가 서로 기댄다고 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얄팍한 우정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어차피 그런 사람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 상실, 슬픔의 밑바닥이 주는 지지력. 야나이하라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 앞에서 어떤 위로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슬픔은 시간이 지운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덮인 것처럼 보일 뿐 그 구멍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야나이하라는 역설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려가라. 슬픔의 밑바닥까지 도망치지 말고 내려가라. 깊은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뚜껑을 덮어두면 그 안은 썩어갑니다. 그러나 밑바닥까지 닿으면
그곳에 단단한 안반이 있습니다. 그 안반이 새로운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억지로 잊으려 할 때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을 2번 잃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할 때 죽은 이는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계속 함께합니다. 7. 행복의 방향성. 여러분이 지금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외부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서, 관계가 힘들어서, 그래서 조건을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야나이아라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건이 완벽해진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야 합니까? 부유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침마다 공허함을 느낍니다. 조건은 갖춰졌는데 행복은 없습니다. 왜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구축되는 행복은 빌려온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쟁취된 행복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병들어도 유지됩니다. 가난해도 유지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밖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8. 피로내 돼지. 무지의 평온 대 이성의 투쟁. 폭풍이 치는 배 안에서 돼지 한 마리가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배가 흔들려도 파도가 덮쳐도 돼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부럽습니까? 그리스 철학자 피론이 이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돼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모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두렵지 않으니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나이아라는 이 생각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인간은 돼지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이미 알아버렸다고. 죽음을 압니다. 전쟁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에서 언젠가 닥칠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암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이성의 힘으로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무지의 평온을 택할 것인가, 이성의 투쟁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야나이아라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구평화, 막연한 염원이 아닌 이성적 구축. 전쟁은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야나이아라는 묻습니다. 역사에서 그따위 그 말이 전쟁을 막아본 적 있습니까? 전쟁을 경험한 세대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평화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전쟁이 무섭다는 공포는 전쟁을 막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공포가 적을 향한 혐오로 전환될 때 전쟁은 시작됩니다. 진짜 평화는 세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갈 때 만들어진다고 야나이아라는 말합니다. 보편적 이상, 이성적 판단, 그리고 현실적 연대. 이 세 가지가 맞물리지 않으면 평화는 구호에 그칩니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미국도 소련도 아닌 중립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나이아라는 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그 자리를 포기하는 순간 인간은 이성을 잃는다고. 평화는 꿈이 아닙니다. 매일 조립해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10. 자아의 성장, 지식의 축적 대 영혼의 배양.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까? 몇 개의 강의를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얼마나 바꿨습니까? 야나이아라는 여기서 날카로운 구분을 합니다. 지식과 교양은 다르다고.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됩니다. 기계처럼 쌓입니다. 그러나 교양은 다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인 영어 컬처는 경작하다에서 왔습니다. 밭을 갈 듯 자기 내면을 일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돌밭에 뿌리면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척박해 보이는 땅도 오랫동안 일구면 풍성한 밭이 됩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씨앗을 모으는 일입니다. 교양을 기르는 것은 흙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말처럼 진리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0일 진정한 자아라는 단 하나의 초점. 흩어져 들어오는 빛은 그냥 빛입니다. 그러나 프리즘을 통과하면 하나의 방향으로 집중됩니다. 강렬해집니다. 야나이아라가 이 책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모든 경험을 통과해 도달해야 할 단 하나의 초점. 진정한 자기 자신입니다. 고독을 견딘 것도, 상실을 받아들인 것도, 이성으로 평화를 구축하려 한 것도, 교양을 기른 것도 모두 이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하고, 더 나 자신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재료입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이 오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그 고난 앞에서 자아를 포기하느냐, 지켜내느냐입니다.
12 야나이하라 이사쿠는 198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아들도 먼저 보냈고 냉전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섰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고독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알림이 옵니다.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야 합니다. 그 바쁨 속에서 오늘 여기서 들은 이야기는 금방 흐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삶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짜내려가는 것입니다. 고독의 실, 상실의 실, 우정의 실, 평화의 실, 그 모든 실을 끊지 않고 엮어낼 때 비로소 당신만의 직물이 완성됩니다. 표면적 도피라는 쉬운 길을 버리고 내면의 심연을 마주하는 용기를 가질 때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띠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무늬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